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춘천과 원주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4월 10일 선거일이 정권 심판의 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원주시 을선거구에서는 관록과 예산통을 내세우며 여야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신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도와 서면 사이를 잇는 서면대교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 착수한 서면대교 타당성 재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의 오랜 수건 사업이죠. 중도와 서면을 잇는 서면대교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전망인데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박사마을로 유명한 춘천시 서면. 1967년 의암댐 건설 이후 의암호에 막혀 도심을 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춘천 시민의 수건 사업이던 서면대교 건립이 최근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 착수한 서면대교 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 중도와 서면을 잇는 서면대교의 길이는 1250m, 투입되는 사업비는 1200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 2017년 중도까지는 도심과 연결되는 춘천대교가 놓였지만 반대편인 중도와 서면 사이에는 다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리가 놓이면 현재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춘천시청까지 17분인 이동시간이 7분대로 단축됩니다. 서면 지역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강원자치도는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될 경우 중앙투자심사와 입찰 방법 심의 등 착공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초 5월 말로 예정됐던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일정이 6월 말로 연기되면서 연내 착공은 다소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하반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5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했던 게 6월 말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도 그 심사 받을 때까지는 저희가 어떤 행정행위를 못하고 약간 보류를 해야 되거든요. 또 강원도는 서면대교 완공 시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해 기존 2차로인 서면 인근 도로를 4차로로 늘리도록 정부를 설득할 방침입니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 서면대교. 춘천 외곽 지역의 교통망 개선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구간 제2공구 주민설명회가 19일 강릉시 연곡면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동해 북부선 2공구는 강릉시 교동 강릉역 인근에서 연곡면 박내리까지 12.3km 구간으로 설계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턴키 공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해당 공구는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지하 20m에서 60m 깊이의 터널로 연결되며 인근 3공구 주민진역에서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공사 구간과 시공 방법, 시행 기간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강릉항과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운항을 재개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2일 강릉항에서 울릉도 저동항 노선에서 여객선 시스타 5호가 올해 첫 운항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 도동항 노선은 오는 29일부터 시스타 1호가 운항할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울릉도행 여객은 2022년 26만 8천 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9만 7천 명으로 26.5% 감소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코로나19 사태와 해외여행 증가 여파 등으로 지난해 울릉도행 여객이 감소했지만 올해 강원권 관광객 증가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은 이날 전권 심판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춘천을 찾아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했습니다. 이 대표가 강원도를 찾은 건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입니다.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그런 일꾼, 그런 모습, 그런 종 이제는 해고해야지요. 민주당 후보들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현 정권을 독재 정권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사과 하나 1만 원 시대를 종식하고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악랄한 민생 폭망과 검찰 파쇼 체제를 극복하고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와 함께 지지 세력의 결집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목표로 원내 제1당과 의석수의 과반인 151석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분명합니다. 국민들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이날 춘천에 이어 원주에서도 후보들과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원주 유세엔 원주 가불의 원창묵 송기현 후보뿐만 아니라 허피롱 한호연 등 타 지역 후보들까지 가세해 정권 심판론 부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후보자들을 확정하고 경쟁에 돌입한 원주시 을선거구는 치열한 정책 경쟁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표심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원주시 을선거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전해드립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원주시 을선거구는 여야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와 인재 영입으로 공천된 국민의힘 김한석 후보의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후보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상시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세와 도시가스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복지 분야에 대한 공약들도 내놓았습니다. 저는 첨단산업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 첫 번째 공약입니다. 교육과 함께 원주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조금이라도 좀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공약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김한석 후보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쳐 기재부 제2차관을 역임했습니다. 김한석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4대 보험료 부담 완화와 시장 등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대한 주차장 신설과 확대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관설 IC 양방향 설치와 각종 문화인프라 확충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생각하면 아이들은 꼭 토요일 밤에 아픕니다. 그래서 데려갈 병원이 없어서 발 동동 굴렀었죠.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기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아이들 아프면 야간에, 주말에 마음 놓고 데려갈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다시 생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14,000원도 하지 않는 가산수가 대폭 인상하고요. 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하겠습니다. 재선에 관록을 내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 경제관료 출신의 예산통을 내세우는 국민의힘 김한석 후보의 맞대결. 거대 양당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 가운데 원주 혁신도시를 비롯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선거전에 나섰던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19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한근 무소속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공천 배제와 특권 카르텔에 맞서 시민 판단을 구하고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만 장점을 살려 강릉에 더 이바지하는 길이 좋겠다는 조언에 출마 의사를 접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출마를 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정치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당 체제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지금 현재 선거 판도에서 아시다시피 중도, 무소속 또 이런 흐름이 전혀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지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 선거구 총선 구도는 국민의힘 권선동,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개혁신당 이영랑, 진보당 장지창 예비후보 간의 4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이날 춘천과 원주를 방문한 것을 두고 방탄 총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당초 이날 재판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강원도 방문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재판을 회피하며 정치적 심판을 운운하는 발언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횡성군이 송호대학교와 청년 전문인력 양성과 취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잡카페를 만들어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또 농업용 드론과 프로그래밍 교육, 이미지 컨설턴트 과정과 커피 바리스타 양성 과정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가 폐막한 가운데 강원 의료기기 기업들이 한화 136억 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이번 전시에 강원 공동관을 포함해 도내 의료기기 기업 47개사가 참가했으며 전시 기간 활발한 홍보와 계약 상담으로 내수 50억 원, 수출 647만 불을 합쳐 우리 돈 136억 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1,350여 개 기업과 해외 바이어 4,2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모두 7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단은 올해 처음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원주뿐 아니라 도내 의료기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 공동관을 마련하고 국제인증지원센터 시연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시는 일방통행으로 조성돼 있는 상지대 후문길을 양방통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4월 공사에 착공합니다. 상지대 길을 양방통행으로 전환해 일방통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증가시켜 지역 주민 편의를 증대시킬 것으로 원주시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주민 보행 안전을 위해 차로와 보행로를 분리해 조성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산불 방지 드론 감시단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산불 감시 체제에 들어갑니다. 산불 방지 드론 감시단은 민관 합동으로 오는 5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 나눠 산불 감시 활동을 진행합니다. 삼척시는 지난 2019년부터 모두 17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4건은 입산자의 실화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등산로나 고지대에 드론 감시단을 중점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